오늘은 무한급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한급수라는 용어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무한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무한수열의 극한, 수열의 항이 딱 어느 정도 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무한대로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무한수열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무한수열에서 이 각 항들을 순서대로 더하기 값으로 연결한 식.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죠. A1부터 A2, A3에는 이 값들을 항 번호 순서대로 계속 더해가는 거죠. 계속 더해가면서 AN, 임의의 n번째 항인 일반 항을 거쳐서 그리고 계속 무한대로 항이 더해지는 거예요. 항이 계속 더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이 계속 더해지는데 이 더해지는 이 값이 요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1항부터 무한대 항까지죠. 우리가 이 무한대라는 개념은 항이 계속 끝없이 엄청나게 큰 번호에 대한 값,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의 항 번호까지 계속 모든 항입니다. 이 무한수열의 모든 항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첫째 항으로부터, 반드시 첫째 항부터입니다. 첫째 항으로부터 이 무한대 항까지,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무한대 항까지의 총합을 우리는 무한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무한급수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이 무한급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분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첫째 항에서 계속 무한대로 가는 항들을 다 더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뒤에 누가 나오는지 어떤 값들이, 어떤 항의 값들이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든 항들을 다 더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열은 반드시 무엇을 가진다? 일단 무한대로 항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규칙성을 가진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앞에서 배운 모든 수열들이 규칙적인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칙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한대 항까지 더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부분합입니다. 아까 여기 앞에서 요 기호가 요놈이 1항에서 무한대 항까지, 그죠? 첫째 항에서 무한대 항까지의 총합, 시그마는 합이잖아요. 그죠? 이 합의 기호를 우리는 무한급수다 라고 했는데, 이 급수에서 첫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만 나타낸 거, 이게 이제 원래 우리 수열에서 이 첫째 항에서 요 n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일반적인 수열에서 요 놈을 SN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이 SN 개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무한급수 파트에서는요.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에서는 그냥 SN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냥 1항부터 n항까지 합, 이런 개념으로 배웠는데, 무한급수라는 단원에서는 이제 이 1항에서 n항까지 합을 요 1항에서 n항까지 AK, 요 SN, 요 값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분합이라는 용어 알겠죠? 딱 여기에서 요까지 일부분만 합을 구하겠다는 거죠. 임의의 n항까지만 더 있지만, 항이 더 뒤에도 더해야 하지만 우리는 일부분 정도까지만 더해놓고, 그리고 이 부분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무한급수를 구해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1항에서 무한대 항까지 AN,
요 놈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했잖아요. 자, 이 식이 무한급수식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무한급수가 누구랑 같아요? 무한급수가 누구랑 같으냐면, 자, 여기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1항에서 n항까지 ak.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자세히 보세요. 자, 1항에서 무한대 항까지 an인데, 요 놈을 1항에서 n항까지 ak를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서로 같은 기호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n이 무한대로 가잖아요. 요 놈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앞에 이 주어진 기호와 1항에서 무한대까지 an과 1항에서 n항까지 ak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과 완전히 똑같죠? 그쵸? 의미적으로 앞으로 무한급수는 이 식이 무한급수를 구하시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가 아니고 첫째 항부터 모든 무한수열의 합을 다 더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요 기호인데, 이 기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즉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급수의 기호를 의미가 동등한 다음과 같은 극한의 의미로 바꾸는 거예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내가 조절을 해주는데 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요 위에 1항에서 무한대까지, 1항에서 무한대까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놈만 보면 요 놈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열에서 1항에서 n항까지 ak, 이게 SN이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부분합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합을 SN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도록 정의를 해주면 이게 수렴을 할 때, 자, 다음 극한값이 수렴할 때 우리는 그 수렴 값을 바로 급수에 대한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만약 이게 발산한다면 급수는 합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급수가 합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리미트 SN, 어떤 수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열에 대한 부분적인 합,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 값에서 이 값을 n항에서 무한대로, 그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이 극한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첫째 항부터 무한대 항까지의 총합이 되는 바로 급수의 값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수열의 극한, 그냥 무한 수열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개념과 자, 무한 수열의 급수 개념을 두 개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이 리미트라는 이 제한시키는 n을 무한대로 제한시키는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요. 결국 둘 다 극한값이에요. 수열의 극한도 극한값이고 수열의 급수도 리미트를 활용한 극한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리미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SN을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배운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무한급수와 극한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하나의 수열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이 극한은 앞에 첫째 항이나 둘째 항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 필요가. 극한 같은 경우는 얘들은 앞에 있는 항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로부터 출발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얘는 맨 끝에서, 그죠? 저기 뒤로 가는 끝에서 만들어지는 이 항의 값들이, 끝에서 만들어지는 항의 값들이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갑니까? 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급수는 의미가 맨 끝에 항의 값이 얼마로 가느냐가 아니고, 그쵸? 얘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어떤 n 번호가 무한대로 갈 때 항의 값이 a 무한대 항이, 그죠? a 무한대 항이 얼마로 수렴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면, 이 수열의 급수는, 그죠? 수열의 급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첫째 항부터입니다. 반드시 이 첫째 항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거죠. 극한에서는 첫째 항이 큰 의미가 없었다면 우리는 수열의 급수는 첫째 항부터입니다. 이게 다 더하는 거니까 첫째 항도 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항으로부터 다 더한 값, 우리가 무한대 항까지 합을 다 더해서 이 다 더한 값이 무한급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두 개 구분이 됐죠? 예, 수열의 극한은 어떤 항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끝에 있는 항의 값이 어떤 값을 향해 가느냐고, 무한급수는 첫째 항으로부터 모든 항을 다 더했을 때에 이 더해진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이 되어집니까? 어떤 값을 향해 갑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수열의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죠? 사실은 이 수열의 극한과 무한급수는 완전히 의미적으로 좀 틀리지만 연관이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으니까 이 수열의 극한이 결국에는 이 무한급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순서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 이 무한급수 리미트 n이 시그마 1항에서 무한대항까지 an, 즉 첫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총 합이 되는 무한급수 값과, 자, 그리고 그냥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하나의 항값, 그쵸? 무한대 항의 하나의 값, 수열의 극한, 네? 무한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두 개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급수 an이, 자, 1항에서 무한대항까지의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항까지의 an이 0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죠? 자, 두 번째, 요놈에 대한 대우관계다라고 해놨죠. 자, 얘가 아니면, 자,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이 리미트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즉 0수렴이 아니면 급수는 절대로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저기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명제와 그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하게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번 처음에 요 명제 관계 있잖아요. 얘를 한번 증명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게 얘놈이 수렴하면 얘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 간단해요. 이유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뭐 한 2가 있어요.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둘째 항이 또 뭐 3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수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계속 커지는 수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항이 커지면 저기 뒤로 갔을 때 이 리미트 an이, 그죠? 요 리미트 an이 수열의 극한이 항의 값이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 발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무한대로 항이 갈 때 항의 값이 계속 커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수열을 다 더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들을 다 더한다고. 하나의 항씩 나열할 때 항의 크기가 발산하면,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무한급수잖아요.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저기 뒤에 있는 항이 엄청나게 큰 수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면 엄청나게 또 큰 수가 되겠죠. 그죠? 예, 무한대 항을, 무한대의 크기를 가진 항값을 계속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무한급수도 발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이 앞에 항의 값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로부터 어떤 첫째 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아까 발산할 때 안 된다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발산하면
무한급수가 수렴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수렴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수렴을 하기는 하는데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리미트 an이, 그죠?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 항으로부터 여기에 얼마의 수치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뭔가 이렇게 값이 규칙적으로 변하다가 무한대 항에서 계속 나갈 때 여기서 무한대 항에서 계속 이 값들이 1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1은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 극한할 때 정확하게 1이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1에 가까이 1을 향해서 가는 값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거의 1이라고 두면 이 1이라는 수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로. 끝이 없죠. 뭔가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면 뭐 그거는 무한수열이 아니고 그러면 극한이라는 개념도 안 생길 텐데 이게 끝없이 계속 가요. 그럼 1이라는 수치가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 앞에 항도 1이고 뒤에 항도 1로 가고 요 놈도 또 1로 가고 또 요 놈도 1로 가고 또 요 놈도 1로 가고 모든 항들이 전부 다 1을 향해 갈 때에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 리미트 an이 1로 수렴한다 이런 개념으로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이 수열을 우리가 급수로 나타내면 이걸 또 다 더하겠죠. 이게 급수로 표현되면 계속 1로 가는 숫자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 값들을 계속 또 더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엄청나게 큰 수들이 계속 나오니까 다 더하면 무한대가 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이 1로 어떤 특정한 1이라는 수치로 수렴을 해도 계속 1이라는 애가 나오니까 이걸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항이 끝이 없잖아요. 항이 끝이 없기 때문에 1도 끝이 없는 거야. 계속 1이 더해져요. 그러면 이 더해진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갈 수가 있나요? 특정한 값을 한 값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면서 수렴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수렴이라는 값은 계속 커지면 1씩 더해지면 1이라도 작은 수치지만 이 값들이 항들이 계속 더해지니까 결국 이 무한대 항까지 합을 우리는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한대로 발산이 됩니다. 1씩 계속 무한대로 더해지면 결국 계속 커지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누구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점 가다가 그쵸? 저기 뒤로 무한대 항에 가서 여기에서 얼마로 가까이 가야 돼요? 0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쵸?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갈 때 그래야만 이게 무한대 항들을 다 더하잖아요. 이 항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여기 뭔가 수치가 생기면은 이 수치가 계속 더해지니까 우리는 이 총합은 발산할 수밖에 없죠. 무한대로. 하지만 맨 끝에 임의의 항값이 수열의 극한이 무한대 항으로 갈 때 점점 0에 가까워져 가면 이 값들이 다 0이 되면 우리가 어차피 0은 아무리 많이 더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앞에서 시작한 값에서 점점 값이 줄어들다가 0이라는 값으로 갔을 텐데 그 가기 전까지 합. 자, 이게 무한대 항으로 가서 아주 0에 가까운 수치가 되기 직전의 값들이 있겠죠. 그쵸? 자, 이 0이 되기 전까지의 0으로 정말 작은 숫자가 되기 직전까지의 이 항들의 합이 뭔가로 하나의 s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항도 여기까지가 s였는데 여기까지 합이 s인데 그런데 s에 0 더하면 또 s고 또 여기에 또 0 더하면 또 s고 또 0을 더하면 또 s고 뒤에 항은 아무리 더해도 이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한대 항을 계속 더해 주어도 이 총합은 s라는 값으로 수렴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무한급수는 수렴하면
얘가 0으로 가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게 0이 아닌 수에서 얘가 수렴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그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 벤 다이어그램 나타나면 요 놈이 수렴에 있으면, 그쵸? 자, 여기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결론 안에 포함이 될 때 우리가 명제가 참이 되는 거 앞에서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수열들이, 무한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수열들이 이 리미트 an이 0이 되는 수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어야만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 되니까. 그쵸? 자, 그 말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만드네요. 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려면 리미트 an이 0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던 것 같고, 자, 여기에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더 보충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바깥쪽에 리미트 an이 0이 됐는데 이 0이 되면 이게 수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0이라고 해서 이게 다 수렴이 되느냐? 리미트 an이 0으로 가면, 다음과 같이 0으로 가면 무조건 무한급수는 수렴하느냐? 그게 바로 이 명제의 0이죠. 얘가 0이면 얘가 수렴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0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요놈들이 의미하는 거죠. 자, 0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가 리미트 an이, 즉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함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있는 항의 값이 계속 0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수열이 무한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그죠? 수렴하지 않는 항들도, 어떤 수열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1항에서 어떤 의미의 항까지, 이까지 합이 아까 S로 가까이 가면, S라는 값으로 정해지면 더 뒤에 있는 항을 아무리 더해도 이게 뭐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계속 S가 된다 했잖아요. 0이 계속 되시니까. 그래서 이게 S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0인데도 우리는 이 총합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예시는 이따 우리 문제를 풀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대우로서 만약에 그러면 이게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절대로 얘는 발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조건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면, 어떤 하나의 무한급수식을 주고 다음 급수를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급수의 합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줍니다. 자, 그런 문제를 주게 되면, 자, 이제 우리는 그때 뭘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야, 우리 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수렴 극한값을 구할 때 부분합을 이용해서 구한다 했죠. 무한급수 값은 리미트 SN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수렴을 하면 이 리미트 SN을 구해주면 이 값이 정해지겠죠? 급수의 합이. 그쵸? 하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가 이 조건을 보면 수렴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0이 아닌데 이게 수렴을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이게 0이 아니면 얘가 수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문제, 급수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수열의 극한, 이 수열의 극한 조사를 제일 먼저 하란 말이죠. 그래서 요놈을 조사해보고 이게 0으로 가면, 그쵸? 이게 0으로 가면 얘가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얘가 0이면 얘가 수렴이 100% 된다가 아니고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가능성이 생기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리미트 SN을, 부분합 SN을 구해서 리미트 SN으로 합이 구해지는지, 아니면 이거 값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아까 여기서 발산되는 경우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극한, 수열의 극한,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우리가 부분합 SN을 구해가지고 리미트 SN을 하고 그 리미트 SN이 발산 또는 수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렴하게 되면 그 수렴의 값을 급수의 합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애초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즉 수열의 극한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0이 아닌 뭐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0이 아닌 다른 값 그쵸? 알파로 0이 아닌 다른 수로 수렴하게 돼도 얘는 리미트 SN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0이 안 되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이런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합이 안 나오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무한급수의 식이 주어지고 그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항상 제일 먼저 리미트 무한급수가 아니라 리미트 an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열의 극한 조사를 했더니 0으로 갈 때만 0으로 안 가면 어차피 그냥 발산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 얘가 뭐 얼마나 수렴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0으로 안 가고 다른 값으로 가버리면 무조건 무한급수는 발산이라고 쓰면 되고, 자, 이놈이 0으로 수렴이 되어졌을 때만 우리는 부분합을 찾고 그 부분합을 리미트 시켜서 n을 무한대로 보내어서 이 값이 또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수렴하게 되면 이 수렴 값을 우리는 무한급수의 수렴 값이다. 급수의 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벤 다이어그램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1번과 2번은 바로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안에 요놈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이면 얘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얘는 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이면 얘이다라는 이 역은 성립하지 않고 자, 그 대우로서 요 1번 문장의 대우로서 만약에 무한급수 수열의 극한 일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된다. 수렴할 수 없다. 이 문장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이걸 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원리, 그쵸? 요 개념을 잘 생각해서 한번 머릿속에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